안녕하세요. 신건식입니다. 인문학 특강 우리의 문화, 역사, 철학 이야기 7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저번 시간에는 우리의 국호, 대한민국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우리의 노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노래 하면 뭐 어떤 노래요? 네, 이야기를 강의하면서 제가 질문을 하면요. 많은 분들이 네, 애국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자, 근데 뭐 애국가를 또 북한 분들은 또 안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한민족이 모두 모여서 부를 수 있는 노래, 바로 아리랑이죠. 자, 이 친구들은 이제 비바 보체라는 우리나라의 젊은 그룹입니다. 뭐 클래식계의 F4라고 불리죠. 아주 뭐 잘생겼습니다. 이 친구들은 이탈리아에서 한 뭐 1000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뚫고 온 엄청난 실력파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별로 안 알려졌었어요. 그러다가 강호동 씨가 했던 프로그램 스타킹에서 나오면서 많이 뜨고 많이 알려졌죠. 이분들이 이탈리아의 한 성당에서 아리랑 노래를 쫙 부르는데 웬 백발의 노신사가 와서 묻더라는 겁니다. 가사가 있냐? 무슨 노래냐? 뭐 작곡가가 있냐? 이렇게 묻던데 그분이 현존하는 세계 3대 작곡가 중에 하나로 불리는 레나토 세리오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뭐 안드레아 보찰리나 사라 브라이트만의 노래를 작곡하신 분이죠. 이분이 우리 벼보체의 아리랑을 듣고 너무나 반해서 후원하기로 결정을 했고 1집 앨범도 같이 냈고 우리나라에도 참 많이 오셨죠. 이시다 슈이치 이분은 카시와 시립고등학교의 음악교사인데 10년 전에 우리의 노래 아리랑을 듣고 참 되게 반했다 그럽니다. 반해가지고 이 아리랑을 자기 학교 아이들에게 연주를 시켜요. 아리랑 내부타 해가지고. 그래서 세계 취주학 연주대회에서 이 팀이 우리의 노래 아리랑으로 세계 1위를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아리랑은 어떤 문화와도 융합될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그와 같은 문화가 훌륭하면 훌륭할수록 다른 문화와 융합을 잘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또 한 분은 좀 특이하신 분인데 기나 슈키치 이분은 뭐 일본 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일본 민주당 국회의원인데요. 선거 유세 때마다 아리랑을 부르신다고 그러네요. 아름답고 깨끗한 노래예요. 아리랑을 부르면 마음이 굉장히 깨끗해지죠.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 선거 유세할 때 국회의원 뭐 다른 분들도 이 아리랑을 부르시는 분은 아직 못 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아리랑이 이제 일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고요. 또 우리의 노래 아리랑이요. 미국의 한 교회에서는 찬송가로도 불립니다. 아리랑 곡에다가 성경 구절을 붙여서 찬송가로 불립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 된 Christ, You are the fullness라는 제목으로 미국 찬송가집에 수록이 되어 있고요. 에밀리 브랭크라는 이제 미국 찬송가 편찬위원회 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곡 아리랑은 많은 이들이 즐기는 유명한 찬송가가 되었죠. 이미 이 곡은 세계적인 노래가 된 것이지요. 이렇게 미국에서도 찬송가로까지 아리랑이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아리랑이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미국에 뮤직 인텔리전트 솔루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노래의 히트 가능성이나 이런 것을 이제 점치는 그런 회사인데 유명 가수들이 와가지고 이 노래가 과연 히트를 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이제 체크해주고 점검을 해준다 그러는데요. 레이디 가가 같은 경우도 여기서 히트 가능성을 점치는 그런 체크도 받았고요. 네덜란드에서는 국가를 공모했을 때 뮤직 인텔리전트 솔루션에서 이제 나온 점수와 그다음에 국민들이 이제 그 점수와 그게 일치를 해가지고 아주 또 화제가 된 일이 있다고 하네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노래 뭐 잘 아시죠? 네. 우리 이제 흑인 연가 한 번쯤은 다 들어봤던 유명한 노래입니다.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7.0 히트 가능성이 7.0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아리랑은 스티브 자브론스키 편곡한 아리랑이 무려 8.9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보다도 히트할 가능성이 높다고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결과죠. 우리만 잘 이 아리랑의 그에 대해서 잠재력이나 이런 걸 잘 몰랐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외에도 많은 작곡가들과 연주가들이요. 우리의 노래 아리랑을 연주하고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조지 윈스턴 잘 아시죠? 디셈버의 작곡가. 이 피아니스트로도 활동을 하는데 이 아리랑은 워낙 멜로디가 아름답기 때문에요. 설명이 필요 없다 그럽니다. 오른쪽 밑에는 지오바니 미르바시는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재즈 피아니스트죠. 하지만 이런 곡일수록 훌륭한 연주하기는 더 어렵답니다. 본인이 찾은 것만 해도 이 수백 개의 버전이 있더라는 것이죠. 자, 이렇듯 세계적인 작곡가들과 연주가들이 우리의 노래 아리랑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 여러분들 아리랑 하면 어떤 노래를 알고 계시죠? 아리랑 하면 뭐 한에 얽힌 노래, 혹은 남녀 간의 치정에 얽힌 노래, 뭐 이런 노래를 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아리랑은 그게 아니고 깊은 철학이 있다는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 철학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끌려온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시는데요. 그분이 이야기하는 아리랑의 철학 한번 볼까요? 자, 그분은 아리랑을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아리랑은 나 아자에 이칠이자 즐거울 랑자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참 나의 이치를 알아가는 즐거움을 이야기한 깨달음의 노래라고 말씀하시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것은 이제 나를 찾아가는 즐거움이요. 나를 찾아가는 즐거움이요. 그 즐거움을 함께 누리자는 뜻이고요. 아리랑 고개라 하면 인간 완성의 길을 얘기합니다. 깨달음을 이야기하죠.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하면 인간 완성의 길로 같이 가자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서 나는 참나입니다. 참나. 참나를 찾지 못하고 가는 사람은 10은 완성을 이야기하죠. 인간 완성의 길, 즉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다는 철학이 들어있다고 얘기합니다. 뭐 이런 철학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뭐 끌려온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이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철학이라는 게 어떤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는 것이죠. 뭐 이렇게도 그분은 해석을 하는데요. SBS에서 이제 아리랑에 대해서 특집으로 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때 SBS의 제일 마지막에 아주 이제 핵심적인 구절이 나오는데 저는 너무나 이 아리랑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이 나요. 이런 말입니다. 아리랑에 드리운 한의 이미지가 사라질 때 아리랑은 진정 살아 숨쉬는 우리의 노래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누가 하셨는지 참 아리랑의 그 제대로 의미를 해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리랑은 그 한의 이미지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2002년도에 윤도현 씨가 아리랑을 부르면서 한에서 열정으로 한번 성화했다는 것이죠. 이제 아까 그것처럼 깨달음으로 한 번 더 성화한다면 이 아리랑이야말로 진정한 정말 우리 노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아리랑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리랑은 곡이 한 60여 개고요. 가사는 3,600여 개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아리랑을 한의 문화 이렇게 잡고 있다는 것은 어떤 우리를 틀에 가두는 것이 아닐까. 윤도현 씨가 아리랑을 열정으로 불렀고요. 요즘에 BTS 방탄소년단이 K-팝 가수들하고 불러서 아주 화제가 됐는데 이때는 이것을 열정으로 즐거움으로 성화를 시켰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게 무조건 한의 이미지가 아니고 열정으로 때로는 흥겨움으로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을 때 또 진정한 아리랑을 우리의 노래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 아리랑에 이런 철학이 있기 때문인지 2012년도에 아리랑이 유네스코 무형문화재로 등재가 됐지 않습니까? 이번 등재에 따라 아리랑의 다양성이 무형유산 전반의 가시성 향상과 문화 다양성 및 인간 창의성 제고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유네스코에서 얘기했습니다. 역시 우리가 이제 간과했던 게 있죠. 2012년도에 아리랑이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는데 그 이전에 있었던 얘기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래는 2011년도에 중국에서 먼저 아리랑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신청을 했어요. 왜냐? 자기들 조선족의 노래라는 거죠. 이것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 엄청난 충격을 줬죠. 그래서 뭐 전국이 난리가 날 정도로. 그러면서 "이거 안 된다. 자칫하면 아리랑 뺏긴다." 그러면서 수많은 노력을 통해서 2012년도에 아리랑이 우리 거로 됐지만요. 이건 참 우리가 우리의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중국 같은 경우는 주장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기들 조선족의 노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로 등재가 돼 있어요. 당연히 주장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형문화재로 등재가 안 돼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정말 놓치고 있었던 부분인데요. 물론 뭐 여러 가지 각 지방별로 자기 거라고 이게 주장을 하는 바람에 좀 문제가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요. 2012 년도에 이런 일을 겪고도 2015 년도가 됐는데 아직도 우리는 무형문화재로 등재가 안 돼 있었다는 것이죠. 이건 뭐 제가 2015 년도에 쓴 책입니다. 2014 년도부터 쭉 준비를 해서 2015 년도 초반에 이 책을 쓰는데 이 책에 제가 인제 기록을 했었어요. 보시면요. 유네스코에서 아리랑을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했는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아리랑이 아직도 무형 문화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2015 년도 1월 달까지 아직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안 돼 있었습니다. 뭐 중국에서는 벌써 했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혼선도 있고 뭐 정선, 밀양, 뭐 진도하고 소유권 주장도 있고 그랬던 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이때 인제 책에서 이 글을 썼고 '아 이거를 이렇게 두면 안 된다.' 아니 벌써 그때가 언젠데 2012 년도에 무형문화재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나라에는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한 신문사와 함께 이것을 인제 무형문화재로 등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던 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2015 년도 7 월에 네 우리 문화재청에서 보도 해명 자료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아리랑을 국가 지정 문화재로 인제 올리겠다. 이렇게 떴습니다. 이게 참 뭐 다행이긴 한데 저는 그 신문사한테 되게 미안하죠. 엄청난 자료를 찾고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먼저 딱 떼어 버렸으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뭐 제가 뭐 제 덕에 무형문화재가 되진 않았지만은 뭐 '어느 정도 기여는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네 소중한 문화 중에 아리랑, 뭐 제2의 애국가로 불리는 아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리랑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있고 또 아리랑에는 또 깊은 철학이 있구나 하는 것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